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 발권입니다. 네, 오늘은 대표님께서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서울권 안에 중심지 안에서도 정말 소액으로 접근해서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재개발 예정지 투자 지역에 대해서 지역 분석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잘 듣고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지 감을 잡으시는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상세하게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우리나라 대표 주택 하면은 아파트겠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 대표 주택 하면 아파트인데 언론 매체라든가 보도 매체에서 거래량을 얘기할 때나 아니면 가격을 얘기할 때 대부분 아파트를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빌라에 투자함에 있어서 이 아파트의 흐름도 보고 또 거기에 빌라의 흐름을 본다라고 했을 때 투자의 방향성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네, 서울 아파트 가격은 부동산의 시세를 나타내는 그런 종목이고요. 빌라 시장 또한 아파트 시세에 연동돼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아파트 대체제이면서 보완제가 바로 빌라 시장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서울 아파트 시장의 매매가가 상승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네. 거기에 따라서 빌라 또한 연동돼서 바닥을 찍고 가격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좀 살펴드리면은요,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가 드디어 10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KB 부동산 시세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파트가 아니고요. 서울 주택의 평균 매매가가 10억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서울에서 집을 살려면 얼마가 있어야 된다? 이제 앞으로 10억 있어야 된다. 10억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균 매매가가 13억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13억 3천만 원이고요.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 9평 기준으로 해서 평당 4천만 원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도 올라가지만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양극화는 더더욱 심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서울 아파트 상위 20%의 매매가가 무려 30억. 와, 엄청나죠. 네. 그리고 하위에 있는 아파트 20% 같은 경우는 4억밖에 안 합니다. 아. 그럼 몇 배 차이 나는 거죠? 몇 배가 차이 나는 거죠? 이거 6배에서 7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위에 있는 아파트를 상위 있는 아파트를 한 채 팔면 하위에 있는 아파트 7채를 산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고요. 네. 상급지 아파트를 팔고 하급지를 갈 일이 있겠나요? 전혀 그렇죠? 없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늘 말씀드립니다만 양극화는 앞으로 해결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요. 심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양극화에 살아남고 이런 시장 상황을 우리도 이용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 강남 3구와 마용성광 지역 중심으로는 12개월 1년 연속으로 계속해서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상승이 되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만큼 서울 주요 핵심적인 지역의 아파트 상승이 가파라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의 아파트 가격뿐만 아니고요. 2022년 상반기가 가장 높았던 수준이었는데 그 수준에 거의 근접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올해 1분기죠.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연립다세대주택 실거래가 서울 같은 경우는 3.56%가 올랐다. 그리고 경기도권 같은 경우도 약간 올랐죠. 1.4%가 올랐고요. 인천이나 지방은 굉장히 아직도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 자료를 볼까요? 서울 빌라 매매 가격과 거래량 추이를 보면 매년 3월 기준에서 국토연구원 자료를 보시면은요. 2021년도 아파트 가격뿐만 아니고요. 빌라 거래량이 가장 많았죠. 네, 엄청 많네요. 5,500세대가 넘었고요. 기준 시세를 100으로 했을 때 빌라 가격도 124. 굉장히 높았죠. 네네. 2022년도는 거래량은 약간 줄었지만 3,300세대로 매매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네요. 139.5로 올랐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2022년도에 금리가 갑작스럽게 인상됨에 따라 아파트 가격뿐만 아니고 빌라 가격도 굉장히 많이 어려웠는데 거래량도 2,000대 건으로 떨어지고요. 그렇죠. 실거래 가격대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거래량을 보시면 벌써 3,000세대가 넘어가고 있죠. 있네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실거래 가격 지수가 전고점이죠. 2012년도에 140 정도 됐었는데요. 140을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거래량도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고 상승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아파트뿐만 아니고 빌라 또한 서울의 빌라 또한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뿐만 아니고요. 빌라 시장 또한 바닥을 확실하게 찍고 상승세로 전환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빌라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량이 늘까요, 이사님? 이제 다음 뭐 정권은 뭐 상관없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공급 부족도 있고요. 아파트 대체제죠.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비싸다 보니까 네네네. 아파트를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실거주 차원에서도 아파트 대신에 빌라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들어섬에 따라 재개발 엄청나게 많이 밀어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신통기획, 모아타운, 역세권 재개발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의 많은 다양한 개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네네. 실질적으로 시장에 약발이 먹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국토부와 서울시에서도 이런 비아파트, 네. 빌라 시장에 정책적인 규제 완화와 혜택을 많이 주고 있죠. 네, 그렇죠. 여러 가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뭐 주택수 제외라든지 그리고 청약 네.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임대사업자를 활용하시면 절세라든 여러 가지 네. 혜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아파트 대체되면서 재개발에 기대감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재개발에 또 속도를 내는 지역들은 네. 시세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책 수혜를 얻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뿐만 아니고요. 이런 재개발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빌라 시장의 매매가와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빌라 시장이 살아나고 있으니까 저희도 이제 재개발 쪽으로 해서 빌라의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 우리가 이제 투자함에 있어서 입지 선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내 투자금보다 중요한 게 바로 입지 선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면은 아파트의 입지 선정 기준이 따로 있을 거고, 뭐 상가면 상가, 아니면 뭐 오피면 오피, 이렇게 입지 선정 기준이 따로 있을 텐데, 빌라는 또 틀려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빌라도 주거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네. 유사한 점, 공통점은 있지만 그래도 재개발, 특히 빌라 시장의 그런 투자 수익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입지 선정 조건이 있습니다. 네네. 일단 첫 번째로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직주 근접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빌라 또한 일자리가 많은 지역, 특히 도심권, 여의도, 강남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어디죠? 강남. 그렇죠. 강남에 일자리가 가장 많기 네. 때문에 강남에 얼마나 빨리 출퇴근할 수 있느냐, 접근성이 좋으냐가 첫 번째 기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도 실거주가 아닌 투자로 접근했을 때는 재개발이 돼야지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렇죠? 네. 저희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도 빌라지만 앞으로 10년 후에도 빌라가 있고요. 지금은 빌라지만 앞으로 7, 8년 후에는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입주권이 될 수 있는 빌라가 있는데 우리가 투자라는 건 어떤 빌라를 투자해야 되죠? 재개발이 되는 아파트가 되는.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가 시대 차이뿐만 아니고 투자를 해서 재개발을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아파트 입주권을 얻으려고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죠. 그래서 네.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과 조건을 갖춘 지역에 투자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시세는 내가 투자하려는 재개발 지역 주변에 구평 기준으로 해서 18억 이상이면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에 접근성이 좋은 지역, 그리고 재개발이 되는 지역 굉장히 좋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해서 아파트의 시세를 급등시킬 수 있는 조건 뭘까요? 희소가치. 그렇습니다. 모든 재화, 뭐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어떤 재화이 됐든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결정되는데요. 공급은 제한적이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종목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대한민국 서울 부동산의 희소가치, 주거용 부동산 희소가치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한강변. 맞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한강뷰를 노래를 부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가장 비싼 아파트는 한강뷰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는 한강뷰가 보이는 지역이 투자의 1순위 지역으로 꼽으시고 투자를 하셔라 늘 말씀드리고 저희가 또 한강변 중심으로 투자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희소가치 즉 한강뷰가 나오는 지역, 한강뷰가 안 보이면 한강뷰가 나오는 지역 바로 옆이나 네. 아니면 뒷블럭, 그래서 후광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시면 실패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재개발, 빌라, 투자, 일자리, 그리고 재개발이 될 수 있는 희소가치가 있는 지역에 공통 분모가 있는 이런 지역을 찾아서 투자하시면
실패할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네.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제 지도를 보고 좀 살펴보면은요. 일자리가 가장 중요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일자리가 많은 도심권, 을지로 명동이죠. 그리고 여의도권역, 금융센터,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업무단지인 강남구를 들 수 있겠고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어디다? 모든 부동산 투자의 중심은 강남입니다. 그래서 강남이나 강남의 접근성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심권, 여의도, 강남의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 노선이 어디죠? 2호선. 맞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2호선이 가장 중요하다. 보시는 것처럼 2호선은 강남권과 도심권, 여의도 영등포권을 순환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2호선이 가장 중요하고요. 2호선 바깥보다는 2호선의 안쪽으로 진입하시는 것이 가장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도심권이나 영등포, 여의도, 강남권역 중심으로 해서 재개발이 되는 지역, 조건을 갖춘 지역, 그쵸? 네네. 노후도라든지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지역들 상가가 많지 않고요. 그런 지역 중에서 가장 희소 가치가 높은 가장 비싼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어디다? 한강변이다. 맞습니다. 바로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심권과 여의도권역의 중앙에 있는 이 마포 지역, 그리고 용산 지역, 한남동 주변 지역, 그리고 성수동과 이 성동구 지역, 그리고 성수동 바로 옆에 있는 광진구 지역, 이 중에서 한강 뷰가 나올 수 있는 재개발 지역이 앞으로 최고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재개발 예정지 투자에 있어서 최고의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이제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재개발 투자 지역 하면은 뭐 마포, 성동구, 뭐 용산, 광진구 이렇게 이제 들 수가 있겠는데 맞습니다. 이쪽 지역에 대해서 뭐 지역 분석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역 강남보다는 저희가 강북권을 추천을 드리고요. 강북권에서는 마용성광 지역이 최고의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강남권 아파트값 30억 이상 넘어가고 최상급지입니다. 네네. 하지만 강남권역에서 실질적으로 재개발 신통은 거의 없고요. 모아타운 중심으로도 추진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강남 입지가 좋은 비싼 아파트 주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재개발이 안 되면 가격 상승폭에 제한적이겠죠. 그러면 오히려 강남권보다는 마용성 광지역, 역세권이나 한강변 뷰가 나올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게 재개발 투자로서는 오히려 더 큰 수익과 확실한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받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개발 투자 최고의 입지 마용성광 지역이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마포와 성동구, 광진구 지역을 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포 입지는 도심권 그리고 여의도권역의 배후 주거단지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역 한두 정거장이면 바로 용산 국제업무단지의 또 배후 주거단지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포권역이 한강변을 넓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합정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동마포와 이 서마포로 나눠지는데요. 마포권역에서 동쪽과 서쪽 어느 지역 아파트값이 더 비싸나요, 이사님? 동쪽이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공동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비싼 아이언 뉴타운 지역, 마레프로 대표하는 지역과 대형 역세권, 아이언 뉴타운 지역 중에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나왔고요. 네,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매머드급 단지로서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역세권 무려 4개의 역세권이고요. 도심권, 여의도, 용산, 그리고 공항철도를 이용하시면 마구까지도 뭐 20-30분 때문에 출퇴근이 가능하고요. 또 9호선을 이용하시면 강남의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마포에서도 가장 비싼 아파트는 공동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는 공동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6호선 라인, 이 한강변 지역 중심으로 해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이 마포권역에서 앞으로 가장 비싼 아파트, 앞으로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포권역은 어디를 중심으로 투자를 해라? 공동 역세권 주변으로. 맞습니다. 공동 역세권을 중심으로 6호선 라인 그리고 한강변 중심으로 해서 좀 투자의 지역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성동구 어딜까요? 성동구를 대표하는 지역은 바로 성수 전략정비구역이죠. 지금
매물도 거의 씨가 마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말 속된 말로 부르게 갑시다. 거의 한 6개월 만에 10억 이상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격세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전략정비구역뿐만 아니고요. 성수 IT밸리로 인해서 이 많은 직장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수 IT밸리의 주거단지 바로 왕십리 역세권이고요. 금호, 옥수, 신금호역 쪽으로는 재개발이 거의 확정됐거나 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성수 전략정비구역과 이 금호, 옥수 같은 경우는 개발이 1차적으로 완료가 됐다. 앞으로 성동구에서 개발될 지역은 왕십리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용담 역세권 가운데 있는 사근동과 마장동 그리고 왕십리 행당 역세권 중심에 있는 상왕십리가 앞으로 미래의 그런 성동구를 대표하는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특히 중요한 건 왕십리 역세권 또한 무려 4개의 역세권 거기다가 GTX 그리고 추가적인 노선이 들어오면 6개의 역세권 멀티플 역세권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기대되는 지역 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십리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투자 방향을 잡으시면 앞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왕십리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유심히 좀 보시고 투자의 방향을 잡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 지역 어디냐? 마용성 광지역 서울 25개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저평가된 지역 바로 광진구입니다. 왜 그러느냐? 광진구 볼까요? 이 지역인데요. 바로 광진구 지역입니다. 왜 그러느냐? 한강변 뷰가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쪽 라인으로는 잠실 주공의단지와 잠실 종합경기장 그리고 청담동, 삼성동 바로 옆쪽으로는 압구정동 바로 옆으로는 성동 라인. 그래서 자양동 같은 경우는 강남권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의도권역에서 반포, 용산, 성수, 자양동에 이르는 이 한강변 벨트의 마지막 완성이 자양동에서 일어난다. 자양 4동과 자양 2동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압구정동, 그리고 성수동, 잠실의 그런 후광효과를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자양동, 자양 1, 2, 3, 4동이기 때문에 이 지역 중에서 자양 4동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죠. 네, 그렇죠. 지금 현재 뭐 12억, 13억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구역 지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투자는 쉽지 않은 지역이고요. 지금 틈새 시장으로는 자양 2동과 자양 1동의 한강 뷰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의 방향을 잡아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좋은 지역은 마용성 광지역이고요. 마포에서는 공동역과 대흥, 관흥창 역세권역의 역세권과 한강변 그리고 성동구 중에서는 이 성수 전략정비구역과 IT밸리의 후광효과를 얻을 수 있는 왕십리 역세권 그리고 구리 자양 역세권 지역에서는 한강변 뷰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이 가장 높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향후 재개발이 됐을 때 최고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마포, 성동구, 광진구 이 세 지역을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지역 안에서도 각 구역이 있잖아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이 각 구역에 맞춰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또 소액으로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 투자는 어디다? 마용성광 네.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중에서 마포와 성동구, 광진구에서 찝어서 제가 확실한 투자 수익 그리고 앞으로 개발이 됐을 때 최고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자세하게 찍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용성광 지역 3도심 접근성 완벽하고요. 네. 오늘 말씀드린 지역은 재개발을 언제 하는지 모르는 지역이 아니고요. 재개발을 추진을 준비하고 있거나 실질적인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동의서를 걷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재개발에 대한 리스크가 없는 지역이고요. 거기다가 최고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역세권 개발 또는 한강 뷰가 나오는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공덕 대흥 역세권을 바라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사님 네. 이미지가 보이시나요? 네, 여의도 쪽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공덕 대흥 역세권에서 바라본 실질적인 야경입니다.
낮에는 정말 최고의 멋진 한강 뷰를 볼 수 있으면서요. 야경은 서울에서 가장 멋진 여의도 시티뷰를 볼 수 있는 공동 대응 역세권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지역은 바로 왕십리 역세권이다. 이미지를 보시는 것처럼 다른 아파트 단지와 좀 비교가 있죠. 뭐가 차이가 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높이 올라간 건물? 뭐 이런 거 맞습니다.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다른 아파트와 달리 초고층으로 개발이 됩니다. 45층에서 50층까지도 개발이 될 수 있는 왕십리 역세권. 그리고 자양 구의 역세권은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가 가장 중요한가요? 한강이 잘 보이네요. 그렇죠. 청담동, 삼성동, 압구정동이 잘 보이는 한강 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동 대응 역세권 접근성으로 말씀드리면 여의도 도심권 용산을 5분에서 15분 안에 지하철역으로 다 갈 수 있고요. 왕십리 역세권 또한 도심권 강남 용산을 지하철역으로 20-30분 안에 다 갈 수 있습니다. 구의 자양 역세권은 도심권도 도심권이지만 강남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역이다. 강남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재개발의 진행 단계 공동 대응 역세권은요. 지금 추진위원회가 준비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왕십리 같은 경우는 예비 추진위원회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동의서 진구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구의 자양 역세권 같은 경우는 재개발 동의서를 진구 중에 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고요. 지역적인 특징, 공동 대응 역세권역은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고의 한강 뷰와 여의도 시티뷰를 볼 수 있는 한강 뷰가 나오는 아파트이고요. 왕십리 역세권역은 역세권 고밀 개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용적률 700에서 800%로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은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요. 추가 분담금 20평대 같은 경우는 아예 내지 않고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가성비가 가장 큰 지역, 그리고 구의자양 역세권 같은 경우도 한강뷰와 역세권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후광효과를 얻을 수 있는 성수 전략정비구역 향후에 재개발이 완료되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60억, 70억 이상 갈 수 있는 단지입니다. 그러면 구의자양 역세권 또한 40억에서 50억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재개발 후에 아파트 시세 공동대응 역세권 최소한 30억 이상 될 수 있는 지역이고요. 예상 세대수는 약 900세대 정도 나오는 지역. 그리고 왕십리 역세권역은 약 25 플러스 마이너스 왕십리 역세권역은 약 700세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구의자의 역세권 정말 대단합니다. 세대수는 거의 3000세대 가까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는 40억 이상, 한강뷰가 안 나오는 아파트도 최소한 30억이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강남 접근성의 그런 잠재력, 한강뷰의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사님, 우리가 투자할 때 그런 투자자분들, 저희 손님들이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투자 금액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죠. 아파트 말고 네. 우리가 빌라, 재개발을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소액으로 아파트 네. 투자하기 너무 부담이 많이 되죠. 그렇죠. 6, 7억, 뭐 10억씩 들어가야 되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지방에서 오시거나, 그쵸? 네. 그리고 자제분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로 많이 방문을 하시고 투자를 하고 계신데요. 그런 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투자금이잖아요. 네네. 투자 금액이 가급적 좀 적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지역도 최고의 지역이지만 투자 금액도 정말 메리트가 있습니다. 1억대에서 2억대를 투자할 수 있다. 왕십리 역세권 같은 경우는요, 1억대 후반으로 네. 투자할 수 있는 정말 가성비 갑인 지역이고요. 공동 대응, 한강변 뷰가 나오는 지역도 2억 초반으로 투자할 수 있고요. 강남권을 대표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압구정, 성수, 다음에 개발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자양, 구의 역세권 또한 2억 초반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2억대 초반으로 한강변 뷰가 나오는 재개발 지역, 동의서를 진구하는 지역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있나요, 이사님? 제가 봐도 없어요.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포 왕십리 역세권, 구의자양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재개발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고요. 소액 투자 1억대에서 2억대 초반, 그리고 또 조합원이 되시면 한강뷰가 나올 수 있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재개발로 봤을 때는 최고의 입지, 최고의 투자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 회사로 편하게 전화 주시고 전화 상담도 받으시고요. 임장활동을 통해서 투자하겠다는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방송 시간에 다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네, 그렇죠.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들, 또 이 지역의 투자 가치에 대해서 상세하게 같이 공부하시고요. 투자하는 시간 갖고 있으니까 언제든 편하게 저희 회사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께서 빌라 투자 지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역 분석해 주셨는데요.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댓글도 편하게 남겨주시면 상세하게 저희가 또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드리고요. 다음 영상과 상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